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남은 건 민지 마음뿐입니다. 네. 그런데 민지가 누굽니까? 네, 정치권에서 이 MZ세대,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2030 여성들은 아직 누굴 찍을지 정하지 못한 분들이 꽤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 20대 여성의 35.3%, 30대 여성의 23%가 지지 후보가 없거나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선 안철수 대표의 2030 여성 지지율이 10%를 웃돌았는데요. 이를 합하면 20대 여성은 절반 가까이가 표심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가 정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후보들은 이분들의 표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파란 장미를 들고 양성평등을 외쳤고요. 또 최근 유세에선 여성 관련 공약을 강조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향해서 구애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청소년 여성 생리대 지원, 그리고 특히 환경을 깨끗하게 남녀를 갈라 싸우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여시 회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인스티지 회원 여러분. 2030 여성분들이 정의당에 많이 투표를 했잖아요. 정의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 후보의 전략이 2030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훔치기 위한 수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했고요. 또 대규모 페미니스트 시위가 열렸던 해화역에서 유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반여성주의 정치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몇 마디 말로 그 차별과 혐오의 아픔을 잊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초창기에 20대 성별 갈라치기에 약간 편승하다가 다시 입장을 바꿨는데 물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030 남성 지지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성 표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외에는 이렇다 할 여성 정책들을 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에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30 여성 유권자들이 공감할 만한 정책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여성을 위한 후보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카가 그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37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오늘 사전투표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분들의 표심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남은 건 민지 마음뿐의 느낌표는 지금껏 뭐하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지금까지 2030 여성들이 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후보들이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정작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문파가 윤으로 돌아선 이유입니다. 저 문파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고요? 네, 지지 선언이 조금씩 나왔었는데요. 예. 특히 조국 사태 당시에 서초동 집회를 주도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깨어있는 시민연합이 윤 후보에게 미안했다면서 지지 선언을 했고요. 지난 3일에는 문꿀 오소리 부대 16,000명, 그리고 어제는 민주당 SNS 조직 출신의 40여 명이 추가로 윤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거죠? 네, 이분들이 직접 밝힌 이유를 들어보면은 조금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진짜 친문이면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당장 선거에서나 할 수 있는 4.4 오입 경선을 비롯 이재명을 위한 각종 당의 편법은 부끄러움과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당내 경선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문파의 상당수가 이 경선 때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경선 당시에 이낙연 후보 측은 이 사퇴했던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제외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이를 무시했던 것이 4.4.5입 경선이다라고 반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결선 투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문파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요. 이 후보 지지자들은 또 이들을 똥파리라고 비하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당내의 친이재명 세력을 약화시키고 다시 친문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도 최대한 득표율을 낮춰서 친이재명 세력의 당내 입김이 세지는 것을 견제하려는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문파가 윤 후보로 돌아선 이유의 느낌표는 사랑해서 헤어진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친문 진영이 윤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닐 겁니다. 이 3월 9일 이후에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도 이번 대선에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